트럭 장사를 하러 오시거나 면담을 할 때나 아니면 뭐 책에서도 그렇고 방송에서도 제가 그런 말을 해요. 트럭 장사는 3년 이상 하지 마세요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니, 돈이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왜 하필 3년만 하고 하지 말라고 그래요? 계속하면 되지? 라는 질문을 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모든 사람들은 열정기가 있고 권태기라는 게 있어요. 열정기는 말 그대로 막 의욕이 불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연료를 안 넣어서, 불로 비유하면 연료를 안 넣어도 활활 타올라요. 막 이미 막 피어오르는 그 장작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언제까지나 그 열정기가 지속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권태기라는 게 또 오게 돼 있습니다. 그 권태기가 되면 불꽃이 사그라들고 이제 숯불이 돼가지고 그것도 이제 서서히 꺼져가는 시기예요. 근데 이 숯불을 다시 살려주는 거는 바람이거든요. 바람이 불면 이 숯불이 다시 빨갛게 달아올라요. 직장에서는 그 바람의 역할을 해주는 게 직위를 올려준다든지 돈을 올려준다든지, 연봉이 호봉이 올라갈수록 돈이 올라가겠죠. 직장도 열정이 계속 넘치지는 않아요. 보면 1년, 3년, 5년 이렇게 주기별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트럭 장사는 그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트럭 장사도 1년, 3년, 5년 단위로 이렇게 모든 게 오는데, 특히 1년, 3년까지는 버틸 수 있지만 3년 이상을 버티기 힘든 게 뭐냐면요, 트럭 장사로 생산해낼 수 있는 그 수익성이라는 그 한계치가 존재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일반 장사는 이 한계치를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예를 들면 장사가 잘 된다 그러면 하나를 더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확장성을 키울 수도 있지만, 트럭 장사는 확장성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장사라는 게 뭐 트럭 장사나 마찬가지고 일반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매출이 안 올라오면 1년, 3년 버티기가 굉장히 힘들죠. 트럭 장사는 더 그럴 수도 있고요. 장사라는 게 내가 이거를 만족하는 수치만큼 계속 끌어올리지 못하면 뒤처지기 시작해요. 이건 직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직장에서도 내가 진급도 안 되지, 월급도 안 오르지 그러면 권태기에 들어가게 되죠. 아, 내가 과연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나? 더 해야 되나? 트럭 장사를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트럭 장사 1년은요, 빚이 있다 보니까 이겨낼 수가 있어요. 대부분 여기 오시는 분들은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빚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막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이겨낼 수가 있어요. 1년은. 또 때로는 빚이 없는 분들도 돈이 모이는 재미로, 통장에 쌓이는 재미로 이겨낼 수가 있죠. 2년째 되면 1년을 지냈으니까 2년 뭐 별거 아니지, 이거 좀만 더 하자, 더 이제 돈들이 쌓이니까, 빚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제 거의 다 갚아간다. 그런데 3년째가 되면 이 일을 계속해야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생겨요. 그리고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3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계절을 2번 낳고 3번째 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무기력이 오기 시작합니다. 목표라는 게 있으면 권태기를 이겨내 줄 수 있는 강한 매개체가 되겠죠. 연료가 되고. 그런데 3년이 지나면 권태기를 이렇게 이겨내 주게 하던 그런 열정이 사그라들어요. 매개체가 없어지는 거죠. 트럭 장사 같은 경우에는 더 그래요.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내가 이걸 영원히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불안감도 생기기 시작하고요. 실제로 저희 트럭 장사 사관학교를 나와서 3년이 지나면 저희는 강제적으로 퇴소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3년이 지나서도 장사를 하시는 분이 몇몇 계세요. 여기 계실 때는 장사를 잘했는데 지금 한 뭐 6년, 7년, 오래되신 분, 8년 되신 분도 있는데, 그분이 과연 어떨까 하고 보면 평범한 일반 길거리에서 보는 트럭 장사랑 똑같아진 거예요. 비 온다고 그러면 안 나가고, 날 더우면 안 나가고, 뭐 하면 안 하고, 앉아서 장사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왜? 여기에 계실 동안은 자기가 열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열정기가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를 졸업하고 3년이 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권태기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이 일을 해서 생길 수 있는 수익이 한정적이니까. 그러다 보면 수익이라는 게 계속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장사는. 계속 오르려고 하지 않으면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왕년회를 팔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어땠는데, 내가 전에는 얼마를 팔았는데, 내가 전에는 얼마를 벌었는데, 이걸로 자기가 위안을 스스로 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목표라는 건 분명히 있겠죠.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게 시석이 돼 버리는 거죠. 이유가 생기고 모든 게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변명이 생겨버리는 거죠. 이래서 요즘은 안 돼. 이래서 요즘은 안 돼. 힘들어. 이런 이유가 생기는 거죠. 바닷가재가 자신의 성장에 맞춰서 탈피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탈피를 하지 못하면 그 껍질에 갇혀서 죽어버린다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트럭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더 버티면 더 할 수 있겠죠. 3년을 버티면 3년 이상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갇혀버리는 거예요. 껍질 안에 바닷가재처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탈피를 못할 채 그 안에서 점점 자신이 쪼그라들어요. 그냥. 그러면서 장사꾼으로서의 성장이 막혀버려서 죽어버리는 거죠. 더 이상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범한, 내가 흔히 보는 그런 길거리의 트럭 장사들, 난 저렇게는 안 돼야지 했는데 그 사람들을 따라가고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여기서 3년이라고 그러면, 트럭 장사에서 3년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긴데 라는 얘기를 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길게 느껴지죠. 그 3년의 시간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군대에서 저 있을 때 26개월이었거든요. 2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금 돌아보면 굉장히 짧은데, 그 26개월 동안 그 군대 안에 있는 동안 그 시간은 굉장히 천천히 갔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시간은 똑같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나는 굉장히 천천히 갔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뇌 과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사람은 그 위기의 순간이나 그 중요한 순간이나 내가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기억 저장 장치의 용량, 그 프레임을 늘려버린대요. 보통 우리가 1초에 30프레임의 영상을 찍는다고 그러면 이 순간이 되면 1초에 60프레임 그런 식으로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거죠. 여기 3년 동안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져요. 하루하루가 길게 느껴질 거예요. 자기가 힘든 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하루라는 그 기억 저장 장치에 더 많은 거를 담기 위해서 뇌는 프레임을 잘게 막 쪼갤 거예요. 그러다 보면 더 길게 느껴지겠죠.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그 3년이 그리 길었던 시간은 아니었을 거예요. 3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미래가 바뀐다는 거.